민주당에서는 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이 이른바 초금회라는 이름의 모임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초금회는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의 금요일 모임, 이 말을 줄여서 초금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재선 의원들까지 합류하면서 1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초금회는 당초 친목 성격의 모임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결집력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의견을 피력해 왔었습니다. 지금 양산의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경찰에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제재, 금지 조치를 잘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양산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정하게 처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금의 의원들, 자, 우선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시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이 초금의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도 나오던데,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2의 부엉이 모임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채널A 7시 뉴스를 보면서 초금회가 있었나? 금시초문인데 네. 예, 저는 그랬었고요. 최근에 이제 철험회, 초선 어떤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좀 철험회 해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좀 초금회가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문이라고 한,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초선 의원들이 사실 좀 저는 이게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했지 하나로 이렇게 묶기에는 좀 다양한 저는 초선 의원들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양산 사저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경찰의 그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분들이 뭔가 좀 세력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셨던 대통령이 퇴임 후에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데 거기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함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찾아가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보고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까지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부엉이 모임은 훨씬 규모가 좀 컸고, 그리고 그때 현직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를 함께 했고 앞으로도 어떤 정치 생활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친목 모임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민주당 내가 요즘 계파 갈등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계파라고 불리는 이 무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일 조용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불거져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계파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른 게 어쨌든 그 모임을 이끄는 수장이 있는 거고 상당히 조직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계파라고 하면 지금 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오래되신 원로분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인연으로 이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사실상 그런 어떤 보수 중심의 계파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양산 사저를 찾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양산 사저를 찾았습니다.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으로 비치기도 하고 또 흙이 묻은 운동화 차림에 시골 할아버지 같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여 만에 귀향 생활에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한 모습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기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귀향한 문 전 대통령의 모습.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좀 조용하게 잊혀지고 싶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옆에서 그렇게 놔두지를 않죠. 그리고 지금 연일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게 뉴스가 되고
또 사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사진 같은 거를 또 가끔씩 이렇게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자연인으로서 살기는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국정에 있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이고 이러는 게 다 위기 의식이에요. 네.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개혁은 해야 되죠. 또 이재명 전 지사, 이제 의원이네. 네. 그쪽 사람들도 만나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권력 다툼 상황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그 위기 의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모이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예, 단순한 친목 모임,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친목만 도모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첨예한 계파 갈등 속에 있는 민주당. 이 민주당에서는요,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와 또 쇄신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선 그리고 재선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요, 이 외부 전문가들의 아주 뼈아픈 쓴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지층만 원하는 것을 하면 선거에서는 집니다. 저는 개파 이거 좀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해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이 팬덤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중도 확장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순간 당은 혁신은커녕 어마어마한 갈등의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고, 자, 외부 전문가들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팬덤 정치를 꼽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팬덤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지금 이대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면 다음 총선도 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아픈 얘기들이잖아요. 아마 이제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분들은 지난 대선 끝나고도 이런 그 평가회가 있었다면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아픈 소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평가가 늦어졌고 지방선거도 계속 패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특히 팬덤에 휘둘리는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을 때 점점 어떤 국민의 일단 일반적인 그 의사가 왜곡된다. 이런 걸 가장 강하게 삼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거는 오히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핵심이 그러면 그간의 민주당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와 이거와 연계돼서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당내 안이나 밖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